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생과 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사주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걸 배우고, 그 목화토금수가 서로 생을 하고 극을 한다는 걸 가장 처음에 배우잖아요, 사주 배울 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목인 나무는 화인 불을 보면 생해서 목생화가 일어난다, 뭐 나무가 불에 탄다, 뭐 불에 탄 나무는 다시 재가 되니까 화생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을 배우고요. 극을 배울 때는 뭐 금극목을 하면은 도끼가 뭐 나무를 자른다, 나무를 벤다, 이런 식으로 금은 목을 이긴다, 마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을 배워요. 물이 불을 끈다라고 해서 수가 화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오행의 생극이, 그렇게 이해하는 오행의 생극이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데 재미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1차원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해하기에는 쉽지만은 깊이로는 들어가지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단점이 부각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일간인데 온통 수야,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불이 꺼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막 수가 많지는 않은데 좀 신약한 화야, 그러면 이제 막 운으로 물이 확 들어오면 막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이 막 다 달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오행을 싹 빼고 오로지 생하고 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행을 싹 빼고.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런 거를, 목화토금수를 지우고 그냥 저기 밀어놓고 그냥 생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생이라는 에너지와 극이라는 에너지, 그리고 생이라는 에너지가 사주에 있을 때와 극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메모장을 하나 켜고, 자, 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일단은 생을 하기 이전에 어떤 개체를 얘기하자고요. 개체가 있어요. 개체. 일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개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간이 있다. 자, 일간이 생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간이 생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일간의 현재 상태는요, 무의식인 거예요. 추상적이다, 정신이다.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현되지 않았다가 될 거예요. 그냥 일간의 상태만 얘기하자면요. 자, 근데 일간이 생을 했다가 되면요, 그 생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의식화됐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됐다. 정신적인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화됐다. 발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뭐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임수 일간이니까 임수 일간이 이렇게 갑을 생하죠. 그러면은 임수의 상태가 그냥 무의식인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인성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죠. 인성을 놓고 정인이든 편인이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심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아니, 무인성인 나도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나는 무인성인데 왜 생각이 많냐, 이런 반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가 있든 간에 인간이라면은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의식화되고 구체화되고 말로 튀어나오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하는 과정에는 이 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이 생할 때 일간에 있는 무의식이 의식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목화토금수 어떤 일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거에도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일간이 생해서 나오는 건 식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사주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간이 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오행들도 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재성도 생을 할 거고 관성도 생을 할 거고 인성도 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생하면은 이거 관성이 되죠. 하면 관성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성이 이렇게 좀 덜 구체화되고 추상적이고 뭐 정신적이고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관을 봤다는 것만으로 그 재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의 에너지인데, 그러면은 과연 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을 하면 발현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보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하는 것으로 보호된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일간이 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간은 보호된다. 자, 재성이 생하죠. 그러면 재성이 보호된다. 좀 신기하죠? 관성이 생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성이 보호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 생하잖아요. 그러면 인성도 보호된다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주에 뭔가 미약한 글자가 있거나 뭐 지켜내고 싶은 글자가 있다. 그럼 그 글자가 다른 것을 생하는 순간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생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어렵죠. 일간이 생하는 식상이 있을 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일간이 생하는 게 식상이잖아요. 식신상관이 되는데, 이 식신상관은 하는 역할이 관살에 대항,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우리가 편관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죠. 편관이 뭐 일간보다 굉장히 왕하면 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살이 죽일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일간을 죽일 것처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적군 같은 거죠. 적군이 막 총칼 들고 나한테 뛰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간이 생하는 식상이 있다는 건요, 총칼이 나한테도 있는 거야. 그럼 대응 사격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일간이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 일간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맞으면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요. 맞으면은 안 맞으려고 막 싸우고요. 그런 거예요. 일간이 생한다는 거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주에 경금이 있고요. 이거 좀 이따가 해야겠다. 이건 어쨌든 식상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일간. 그러니까 일간이 식상이 있다는 거는 일간인 나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식신과 상관이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부당한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당연히 식신이 보호하는 거에 더 월등하고 상관은 오히려 일간을 노출시킨다는 거에서 음양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단 지금은 그냥 기본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재성이 생을 하는 관성이 있을 때 재성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재는 돈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제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주를 보면은 재가 돈인 게 아니라 재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를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현금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시겠죠. 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혹은 100만원이든 여러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지금 현찰로 들고 있으세요? 현찰로 들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 전 재산 현금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아마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은행에 있다. 이것이 관성이다. 제가 관을 생한 거라고요. 제가 관을 통해서 보호가 된 거라고요. 제가 관이라는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겁이 와서 털어가려고 해도 은행에 돈이 있거나 금고에 돈이 있어서 털어가기 힘들다가 됩니다. 이게 관이라고. 이것이 관이에요. 이것이 관이다. 재생관이라고요. 제가 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관을 보면 관이 비겁을 극한다. 털어가는 걸 방지한다는 소리예요. 원래 비견겁제는 돈을 보면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욕심나는 게 있으면. 근데 관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으면은 못 가져가겠네요.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쟤는 그럼 관을 생하면 보호되는 거예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 일간이 보호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무관 특징 뭐예요? 가끔 차 문 열어둔다. 가끔이 아니, 차 문 열어둔다가 아니라 차를 잠그지 않고 올라간다. 왜? 지하 주차장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대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사이드미러 열려 있는 거 보고 문 열어보니까 문 열려서 이제 안에 있는 거 다 털고 가는 거죠. 이게 무관이라고요. 이게 무관. 제가 보호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관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다라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하필 내게 털리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맨날 그런 것도 아니라 딱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니까. 딱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방치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은 뭐냐? 관이 생하는 게 있잖아요. 관이 생하는 인성, 관인상생 이렇게 얘기하죠. 관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관성이 보호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관성은 직장이다,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사회생활하는 바운더리 같은 내가 속한 사회 구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이라고 얘기하죠. 직장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조직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철밥통이 가능하냐고, 요즘 시대에. 철밥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이 인성을 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꾸 관을 인성이죠, 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격증 그러니까 그냥 공부예요, 말 그대로. 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딴다던가, 토익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언어를 배운다던가, 승진 시험을 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는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보통 공부의 형태로 나온다. 하다못해 몸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자, 그러면은 인성이 없으면은 관이 유지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승진에서 밀린다, 경쟁에서 밀린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 당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성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사람은 잘리지 않아요. IMF가 한 번 더 터져도 안 잘립니다. 정말 휘청휘청해도 정리해고 대상에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잘라도 그 사람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자기 직무를 FM대로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관인상생의 힘입니다. 그냥 관만 있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인성을 통해서 공부하고 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왜냐하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중에 다시 다 가르쳐가지고 모든 업무에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관이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여명의 관성은 남편이죠. 그러면은 관이 있으면 그냥 남편이 있는 건데, 인성이 있으면 뭐예요? 인성이 있으면 남편을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남편을 공부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기 힘들겠네요. 그냥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왜 이 남편이 왜 이런지 아니까. 달라지죠, 에너지가. 그래서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을 해보시면은, 여명의 관인 상생이 잘 되고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잘 안 펴요. 잘 안 핍니다. 평생 남편 공부했다고요? 아유, 인성들은 공부하는 게 업이에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인성이 생하는 일간이 있으면 인성이 보호된다. 자, 뭐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제극인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제극인으로부터의 보호. 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관, 또는 문화,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 또는 예의라고 해도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가끔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는 구조들도 있다.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어기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봐야 될, 사주에서 생하는 구조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 보호가 그래도 될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주에 그 해당하는 글자가, 생하는 글자가 없다 그러면은 보호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식상 얘기를 안 했나요? 식상생재 하는 것 얘기하지 않았죠?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 그러면은 식상이 보호되는 것,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요, 나의 표현이나 발언, 또는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보호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식상이 그냥 있는 사람하고 식상생재가 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더라도요, 그 의견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의견에 동조해주기도 하고요. 내 발언권에 대한 기본 보장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식상생재가 안 되는 경우 대체로 관살과 부딪힌다가 되죠.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식상이라는 나의 표현이 보호되기 위해선 재성이 필요한 거고요.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수위를 조절할 줄 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식상생재가 잘 되는 경우에는. 근데 식상생재가 안 되고 식상이 관살로 그냥 퉁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대체로 부딪히고 싸우고 전투적이게 되고 태클이 들어오고 뭐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독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식상이라는 표현의 영역을 재성이 형성해 준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강아지가 자기 영역 표시하는 것과 같다. 재성이라는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금단의 구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재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재성 영역은 명리학 분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과 동생, 뭐 친구들, 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리 가지고 싸움을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내가 이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의 재성인 거예요. 나의 영역. 건들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생의 에너지는요,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글자의 안정적인 영역을 만들어 주기도 해서 생이 잘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여유롭다가 됩니다. 두 번째 나태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게 뭐 세 번째도 뭐 긴장감이 없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성과를 낸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러면은 극은 무엇이냐? 생이 되면은 무의식이 의식화된다고 했잖아요. 극은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극은 첫 번째로 생기는 현상이 긴장감 유발이고요. 그로 인해서 전투력 상승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열심히 산다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의 극이 있으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극이 많은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현실감이 부여된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생을 2번 하면 극이 된다가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3변이라고 얘기하는데 3변이 되면은 그래서 이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어쨌든 생을 2번 해야 현실감을 갖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목생화, 화생토가 되면은 생을 2번 했죠. 그러면 목극토까지 겸비한 거죠. 이거 극이잖아요. 근데 생을 2번 할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뭐 사주에 온통 금생수로 돼 있다던가 온통 수생목으로 돼 있다던가 그러면은 뭐겠어요? 현실감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뭐겠어요? 백수하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극의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상생재를 잘 하고 있는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주가 어쨌든 재성 중심으로 잘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극을 할 수 있는 게 비겁이 극할 수 있고요. 인성이 극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긴장감을 유발한다가 됩니다. 그냥 비겁이 없이 식상생재 한다는 것은요. 자영업을 잘 하고 있다. 반경 100m 내에 카페가 여기 하나 뿐이 되는 거예요. 독점이나 독점한 상태처럼 되어 있어요. 식상생재가 그냥 돼 있다는 거는. 근데 비겁 운이 들어오면 쟁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쟁제가 되면은 갑자기 옆집에 카페가 하나 더 오픈하는 거고요. 비겁이 강하게 들어오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긴장감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전투력이 생긴다고요. 모든 극은요, 긴장감과 전투력을 유발해요. 그래서 나태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이런 극하는 운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갑자기 각성을 해요. 학창 시절에 이런 운이 온다. 그러면 미친 듯이 공부해서 최상위권 가능. 이런 식으로 운이 풀리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맨날 게임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각성해서 잠도 안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극이 필요해요. 극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저 봐봐요, 저. 올해 자꾸 금생수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안 하고 있잖아요. 긴장감 다 풀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런 극이 있을 때
긴장감 유발, 현실감을 갖추고 전투력이 생긴다. 그러면 사주가 온통 생이면은 나태하겠죠. 여유롭다고 할게요. 여유라고 할게요. 사주가 온통 극이다 이러면은 싸움꾼이죠. 싸움꾼.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싸워서 지지 않는다. 뭐만 하면 싸우려고 한다. 쟁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잠이나 제대로 잘까 모르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싸우기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이거예요. 싸우기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자, 일간을 극하는 관살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 뭐예요? 비겁에 대한 전투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겁에 대한 전투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발휘되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관살을 쓰는 거예요. 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살이 극하는 게 일간을 극하기도 하지만 비견 겁재를 같이 극하기도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그 마동석이 딱 나오면서 얘기하잖아요.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러잖아요. 누가 봐도 아트박스랑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덩치가 이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상황에서 개입하진 않았지만 마동석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쳤을 때 상황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합시다 이러면 따를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겁을 통제한다는 게. 근데 관으로 통제하는 거랑 살로 통제하는 건 수단이 달라요. 살로 통제하는 건 이거는 폭력을 동반할 수 있어요. 약간 옛날로 치면 조폭 같은 거예요. 폭력이라던가 강압적인 거를 얘기하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주적인 절차 또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통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재성을 극하는 비겁, 이것도 극이잖아요. 재성에 대한 전투력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투기가 됩니다. 재성에 대한 전투력, 저는 비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쫄보가 된다. 그런데 비겁운이 오면 몰빵 가능하다. 갑자기 간이 커진다. 간이 튜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겁으로 쟁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돈, 재성, 영역에 대한 전투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레드오션에 뛰어들려면 반드시 쟁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시대에 레드오션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저도 지금 집 밑에 내려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3개가 동시에 보여요. 3-4개가. 그냥 눈 뜨고 딱 보면 3-4개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카페를 다시 한다고요? 비겁이 쟤를 보면 가능하죠. 영역 다툼을 잘하니까. 재성은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싸움, 그러니까 극이라는 거 어쨌든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극단적으로 그 싸움을 회피하려고 이런 성향들은요, 대부분 사주에 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주에 재극인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재극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투력을 가진 거고, 특히 2019, 20 이럴 때 비겁이 들어오면서 쟁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19년, 20년도에는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올해 비견겁제가 없어지고 인성망 들어오고 그 생으로 에너지가 넘어가니까 나태해졌잖아요, 뭔가. 근데 당연히 이민년 되면 또 전투적으로 뭘 하겠죠. 인신충도 되고 쟁제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만 봐도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백수다? 너무 걱정된다? 사주에 혹시 온통 생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극으로 바뀔 때 그런 걸 이제 현실화 시켜가지고 각성하게 만들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성을 극하는 식상, 그리고 인성을 극하는 재성, 이거 2개를 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시고 나중에 다음 방송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갑자기 한 이유는 어제 갑자기 생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주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보호장치,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불안정에 대한 원인을 사주대에서 찝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 본 사주 중에서 식상이 있는데 너무 약해서 불안함이 생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보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안해진 케이스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화생토가 예를 들어서 심해서 화가 약해서 생긴 문제다 이러면은 그 화를 생하는 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오늘 사주에 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뭐냐? 목생화가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럴 땐 화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화가 강해지는 운을 찝어주면 되고요. 아, 이때 좀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화를 끌어오는 방법은 이제 제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향이 단순 오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생하고 극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싸우고 막 그런지 보니까 사주가 온통 극이구나. 순탄치 않았겠구나, 삶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 편하게 이렇게 사는가? 아, 온통 생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을 두 번 하면 극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이렇게 오늘 이해하시면은 사주를 보는 눈이 좀 더 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